생각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의 개인으로 보자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보통의 현대인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는 건강, 성공, 행복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큽니다. 35년 동안 교육 심리학 및 상담학 분야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건강과 성공,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생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삶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떤 생각 혹은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운명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이라도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생각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에 따라서 누군가는 극단적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고로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오래전에 파탄이 났고 얼마 전에는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업마저 몇 차례 실패로 돌아가자 그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주 2병을 비운 그 남자는 힘없이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대교에 이르러 난간 위로 올라가려던 순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툭 던지며 지나갔습니다. 지금 뛰어내리면 얼어 죽어요. 강물도 시퍼렇고 언 것도 있어요. 강에 빠져 죽으려면 기다렸다가 따뜻한 봄에 뛰어내리세요. 그 말에 자살을 결심한 남자는 피식 웃었고 난간에 걸친 다리를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누군가가 던진 말이 남자의 생각을 바꿔놓았고 봄을 기다리는 사이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심기일전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던 한 관광객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폭포의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물맛 참 좋다 하고 걸어 나오던 그는 폭포 옆에 포이즌이라고 쓰인 팻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 성분이 든 물을 마셨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그는 일행과 함께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는 유쾌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란 뜻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을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상식이나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지배할 만큼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 승려가 된 로버트 셔먼은 2012년 한국에 방문해 수덕사의 설정 스님과 대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먼 교수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왼쪽 눈을 실명한 사연을 설정 스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스러웠죠. 그러자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기더군요. 젊은 서머는 방황 끝에 인도에서 불교를 접했고 수행을 하던 중 몽골 출신의 한 승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승려는 서문에게 한쪽 눈을 잃은 일이 불행의 씨앗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다며 하나의 눈을 잃은 대신 1000개의 눈을 얻는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때 불현듯 깨달았죠.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불행이 때론 위대한 행운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쪽 시력을 잃은 대신 삶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비전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큰 행운입니까? 시력을 잃은 대신 비전을 얻었다는 서명 교수의 말은 주어진 상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역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실패 역시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실패는 값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패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부딪혔다고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거나 회피하는 사람은 결코 역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역경을 이겨내려 노력한 경험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는 것과 같지요. 역경은 누구에게나 닥치지만 그 역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떤 생각과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누군가의 눈에는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어 보이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눈에는 물이 절반이나 차 있기도 합니다. 또 연인과 헤어지면 세상이 끝난 것만 같고 절망스러워집니다. 앞으로 다른 연인을 만날 수 없을 것만 같기도 합니다. 마음은 상처투성이인데다 가끔은 나 때문에 연인 관계가 파국을 맞은 것만 같아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니니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닐까? 이렇게 가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연인과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같이 생각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는 세상 모든 일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고, 저널리스트 휴 다운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특정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일본의 심리 상담사 고코로야 진노스케는 역시 생각이 1% 바뀌면 인생은 99%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여정에 우리가 가진 생각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을 건강하고 성공적이며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생각, 즉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생각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편견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생각이 초라해지면 자연히 모습도 초라해집니다. 인간의 뇌 역시 90%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뇌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면 뇌는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인간의 감정과 행동의 길잡이자 건강, 성공, 그리고 행복의 필수 요소는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목표 지향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의 인지가 정서,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말 그대로 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 인지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 방식은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인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 치료 기법의 핵심인 셈입니다. 이 책은 먼저 인지행동치료란 무엇인지 소개하고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겪고 있는 문제들, 즉 불면증, 불안, 우울증,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트라우마, 잘못 길들인 나쁜 습관 등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인지행동치료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일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고 부정적인 편견을 수정하며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며 그리고 문제가 되는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 사상을 가르칩니다. 행복 혹은 불행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걸 오래전 현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연습과 훈련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의 원리와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인지행동치료의 원리와 기법을 익혀서 저마다 자신을 올가매는 감정과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새로운 생각의 길을 내어 삶이 생기와 의미로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기를 기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4가지 방법, 파악, 환경, 루틴, 관리.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수면의 신인 히프노스는 손에 양귀비꽃을 들고 있다. 양귀비꽃은 아편의 재료로서 고대 그리스인과 이집트인들은 오래전부터 숙면을 위해 아편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편 이외에도 고대인들은 상추, 주스, 맨드레이크 껍질, 사리풀이라 불리는 허브 또는 알코올 등을 수면 보조제로 사용할 만큼 수면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풍부했다. 이처럼 중독성 물질의 사용은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에 숙면을 위해 마약성 물질을 사용하는 일은 불법이다. 그렇다면 좋은 수면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자기 자신의 수면을 점검하라.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은 수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한 최적의 수면 시간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꼭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아야 한다. 일지를 기록하다 보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안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본 다음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 후에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기법과 전략을 살펴보고 수면 일지에 나타난 수면 장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행하라. 2.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조성하라. 실내 온도가 쾌적한지,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혹은 너무 밝은 것은 아닌지, 수면에 방해가 되는 소음은 없는지, 잠자리가 편한지 등 자기 자신의 수면 환경을 먼저 확인해보라.
물론 사람마다 수면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면 환경을 찾기까지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잠자리가 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자리가 불편하다면 매트리스나 침대를 바꿔보자. 혼자가 아니라면 좋은 수면 환경에 대해 서로의 요구사항을 절충해보자. 불면증이 심각한 상태인데 배우자가 코를 골거나 자주 뒤척인다면 각자 방을 따로 쓰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면 그 요소를 회피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 3. 수면 행동과 수면 습관을 바꾸어라. 수면과 관련된 자신의 행동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생각해보라. CBT가 수면 개선을 위해 제시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수면 위생이라 부른다. 여기서 제안한 좋은 수면을 위한 행동 수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들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어떤 일을 의식처럼 만든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30분 정도 전부터 이제 내 몸은 긴장을 풀고 숙면을 준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수로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이나 우유를 마신다.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이때 내가 너무 자극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일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숙면에 방해가 된다. 둘째,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음료는 자제한다. 홍차, 녹차, 커피, 콜라와 같은 카페인 음료는 뇌를 자극해서 오랫동안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지나치게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 않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깨기 때문이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배가 또 너무 고프면 잠들기가 어려우므로 허기를 달래주는 정도의 간식으로 마무리해도 좋겠다. 셋째, 술과 담배를 줄인다. 술은 마취 작용을 하여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깊은 숙면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얕은 잠을 자다가 자주 깰 수도 있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담배는 자극적이며 수면을 취하고자 하는 신체적 능력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술과 담배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넷째, 취침과 기상시간을 엄격히 지킨다. 수면을 개선하고 싶다면 매일 취침 시간과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피곤하다고 느끼는 시간이 되면 바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다. 그 시간대는 대략 저녁 10시에서부터 새벽 1시 사이일 수도 있다. 가능하면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야 한다.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잠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에 늦잠을 자게 되면 그날 저녁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고 다음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인간의 몸은 일어나서 햇빛을 보기 시작한 후 15시간 정도 지나면 피로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전날 밤 늦게 잠들었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그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초기에 끊을 수가 있다. 다섯째,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라. 만약 잠자리에 누웠는데 15분이 지나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지나친 활동보다는 긴장이 이완될 만한 조그만 일을 찾아보자.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불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간이 지나서 졸리거나 피곤해지면 다시 잠자리에 들어가라. 15분이 지나서도 잠들지 못한다면 위의 과정을 다시 반복하라. 수면 중 깨어나서 시간을 확인하거나
얼마나 잠을 잤는지 확인하는 것은 금물이다. 수면 시간에 대해 집착하고 걱정하면 다음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침실과 잠을 연결하라. 침실을 정했으면 반드시 잠잘 때만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잠을 자기 위해 누웠다면 책을 읽거나 일하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텔레비전을 봐서는 안 된다. 일곱째, 긴장 이완 기법을 사용하라. 긴장을 풀어주는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긴장 이완 기법에는 자기 체면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찾아서 익히고 실천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여덟째, 낮에는 신체적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라. 우리 몸은 피곤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쌓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낮 동안 움직이지 않고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서 밤에 숙면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홉째, 긴장이 이완되는 활동량을 늘려나가라. 많은 사람이 일과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그 외 긴장을 풀고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활동에는 너무나도 인색하다. 낮 동안 심리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면 그 불만족감이 수면을 방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찾아보도록 하자. 수면을 방해하는 잡념을 관리하라. 첫째, 우울한 기분이나 불안감을 피하라. 불안, 공황, 우울과 같은 기분 장애는 자연스럽게 수면 문제를 일으킨다. 새벽에 깨는 일이 잦고 다시 잠들기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둘째, 걱정을 줄여야 한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 당연히 쉽사리 잠들 수 없다. 자신의 걱정의 늪에 빠져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면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상기해보자. 셋째, 잠들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자체를 잠재워야 한다. 오래 누워 있어도 잠들기가 힘들면 스스로를 채근하기 쉽다. 지금 잠들지 않으면 내일 일하기가 힘들 테니 빨리 자자. 그러면 긴장을 푸는 일이 더 어려워진다. 시간을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잠자리 근처에 두는 것은 금물이다. 핸드폰은 악순환의 시작을 알리는 전령이 될 것이다.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개선하려면 약물 이전에 가장 먼저 나쁜 수면 습관부터 바꾸어야 한다.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잠을 제대로 자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익혀서 새로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물론 수면 패턴과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방법들과 같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만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